일단 오늘 제 그 발표는 한 40분 정도 남짓해서 이렇게 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중 내내 우리가 저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먼저 키워드를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게 이제 그 쓰게 되는 키워드 세 개가, 하나는 노인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노인들이면 될 수 있는 한 웰 에이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웰 에이징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이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 노인이 되기 위한 뭐 이런 노력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거를 웰 에이징이라고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웰 에이징 캠페인은 웰 에이징을 위한 노력이니까,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걸 실현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이거를 이제 웰 에이징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노인,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년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살기 위한 노력, 이 세 개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크게 10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갖는 로망은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웰 에이징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웰 에이징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라고 그럴까, 그런 유무형적인 운동이 갖는 한계,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웰 에이징 캠페인을 위한 어떤 목적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웰 에이징 운동은 5개 단계로 구성된 것을 살펴보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웰 에이징 운동의 특성이랄까, 특성, 실천적 영역, 그 다음에 이런 제가 마련한 드래프트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피드백을 포함해서 어떤 앞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걸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노년의 로망이라면 저도 제가 원했고 계획했던 건 아닌데, 벌써 70대 중반에 접어들고 보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비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그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상당히 인색하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에 대한 호칭이 뭐 선생님도 아니고 어르신으로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 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제 경로석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경로석 앞에는 될 수 있으면 그 젊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의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포함한 어떤 노년이 갖는 어떤 로망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그러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허용하는 한 적극적으로 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이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가 어떤 실현되는 게 우리의 로망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잘 들어간다는 것의 목표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식, 행동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게 될까? 라든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뭐 새롭게 시작해서 되겠어? 이렇다든지, 이렇게 나이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이 허락된다면 그 건강이 나를 이끄는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난 웰에이징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한 목표를 세우는 거하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어떤 그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은 그게 상당히 생각대로 그다음에 몸 따로 이렇게 놀게 되는데 우리가 노인이 된다는 의미를 한번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우리 노년층에 들어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자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야, 노년이 됐다고 해서 결코 이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 인생의 황금기로 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견 용기는 없고 그렇지 아직 우리가 황금기가 계속되는 거지 하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긴 하지만 무언가 그러고 났을 때 공허함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잃는 것이 많은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혀 예기치 않았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어서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자 하는 어떤 반어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 두 번째에서 이건 제가 즐겨봤던 영화 데브라는 갓파더가 있는 그 영화에서 아주 늙고 병든 그런 조직 범죄 집단의 한 두목이 어떤 휴바와 미국 기업인 사이에 중요한 합작 그 사업을 목전을 눈앞에 두고 본인이 과연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지 염려될 정도의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대화가 내가 앞으로 한 몇 달만이라도 그 자신 있게 살아서 이러한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내가 무엇인들 아까우리야 하는 그러한 대사인데 따라서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년이 행복하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행복 이면에는 우리가 수시로 우리를 억누르는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 웰 에이징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러한 그 수단들이 이게 마치 우리의 나이가 들어서 노약해지는 노쇠해질 때 뒤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그런 문제를 웰 에이징을 운동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그렇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이것은 그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느끼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가급적 진정 내지는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데 우리 웰 에이징 운동에 그 목표를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웰 에이징 이러한 한계를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웰 에이징 운동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루 개개인에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걸 좀 더 나누면 1440분이 되고 이걸 더 세분하게 나누면 한 사람이 하루에 86,400초가 주어지는데 이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멍 때리며 보내는 시간이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의 길이가 될 겁니다. 우리가 멍 때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아이들의 표현을 썼지만 뭔가 골똘하지 않고 우두거니 있다 보면 뭔가 비관적이고 두렵고 좀 약해지는 뭔가 상실감을 느끼고 해서 우울해지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심리적 상태에 놓이지 않게 뭔가 좀 그 시간들을 좀 기쁘고
기쁘게 느끼고 즐겁게 느끼고 또 그런 기쁘고 즐거운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그걸 실현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때울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중에 우두커니 있으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한 서너 시간은 될 테인데 그 서너 시간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채운다면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약 1,000만으로 추산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전체 24시간 내다가 우리 전체 노인 인구로 이걸 대입을 하면 그 시간이 하루 2억 4천만 시간이 노인에 주어지는 시간이 되니까 2억 4천만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채우자 하는 게 아마 웰 에이징 운동의 목적으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런 웰 에이징 운동은 다섯 개 다섯 개의 단계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어,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거를 또 추구하면서 행복해지려면 먼저 스스로 행복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때 행복했는지 또 어떤 때 아주 그 즐거움을 크게 느껴서 이러한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내 즐거움을 크게 아주 키우고 싶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되돌아보고요. 그래서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러한 계기를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영어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내가 행복했던 경험을 내 주변의 사람과 한번 나누어 보자. 여기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정서적인 공간도 포함되는 것이고 아니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공간도 시간적인 공간도 포함이 될 것이고 아니면 같이 피지컬리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도 포함이 될 겁니다. 아무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행복했던 경험을 같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나와 나의 주변을 중심으로 한 그 행복 나누기가 이제는 나와 나의 주변을 넘어서서 나와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와 행복 나누기 스토리를 축적해 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행복 나누기 스토리를 우리가 웰 에이징 운동의 성공 사례로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노인복지연구소 차원을 넘어서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그러한 5단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해지고 또 내가 즐겁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의 어떤 행복 나누기로 확대를 해서 이거를 그 노인복지연구소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하나의 그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노인들의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캠페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웰 에이징 운동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은 자발적 자생적 실천 운동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 단계에서 5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위한 자발적 자생적 실천 운동인데 여러분들 그 비행기에 이제 그 여행을 하실 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그 승무원들의 어떤 그런 그 안내가 있는데 어떤 안내가 있냐면 그 중에서도 비행기가 기압이 떨어져서 산소 호흡기가 떨어졌을 때에는 내가 동반한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한테 먼저 산소 호흡기를 씌워주지 말고 내가 먼저 산소 호흡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될 그 사람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산소 호흡기를 씌워주자. 바로 이것은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그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행복도 역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 자생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실천을 한다. 그게 그라스루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한 사적 차원의 실천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뭐 통일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온난화를 염려하는 어떤 그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공적 차원의 실천운동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사적 차원의 실천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소문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겠고 또 내 스스로 개인 차원으로 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개인 차원 안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그런 로키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우리 운동의 특성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사적 차원의 실천 운동이 아까 5단계에서 노인복지연구소 차원을 넘어서 다섯 번째 확산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적 차원의 실천 운동을 사회적 실천 운동으로 어떤 확산시키는 그러한 노력,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 이렇게 돼서 웰에이징 운동, 동아노인복지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웰에이징 운동의 어떤 하나의 그 특성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다. 그라스루트, 로키, 바텀업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개인적 영역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웰에이징 운동으로 해서 무엇을 할 거냐? 역시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우선 아까 그 비행기에 어, 기압이 내려갔을 때 산소호흡기를 내가 먼저 쓰자 하는 그 아나운스먼트처럼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으니까 또 사회적으로 부담이 안 되니까 eat well, 먹는데 소홀하지 말자. 근데 eat well 하면 잘 먹자인데 제가 지난 10월 20일에 잘 먹자라는 걸로 제가 그 표현하고 나니까 아주 맛있고 그다음에 많이 먹자 이런 그런 뉘앙스로 들릴지도 몰라서 야 이건 그 의미는 아니고 먹는데 소홀해서 우리 건강을 해치지는 말자. 이게 첫 번째 실천 영역으로 저는 했습니다.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안에 2200 킬로칼로리 버서스 2000 킬로칼로리라는 그 얘기는 영양학적으로 50대에서 60대 중반까지 하루에 필요한 열량 공급량이 약 2200 킬로칼로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65세가 돼서 노년이 접어들면 그 작년 때처럼 많이 영양적으로 그렇게 양적으로 그렇게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2000 킬로칼로리는 필요하다. 이게 영양학적인 그런 권고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50대 때 한참 일할 때 아이들 결혼도 시키기 전이고 회사에서도 생존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액티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2200 킬로칼로리를 섭취를 했으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그거보다 약간 한 10% 정도 덜 먹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하루 세 끼 중에 아침을 걸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요즘 밥맛이 없어서 내가 아침은 뭐 되는 둥 마는 둥 먹고 점심을 많이 먹고 또 점심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저녁은 대충 먹는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섭생을 하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데 아마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웰에이징 운동의 첫 번째 실천 영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는데 소홀하지 말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be connected where.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왜냐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우리가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처럼 남의 성공이 왠지 모르게 이게 흔쾌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느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떤 긴 시간 동안 나하고 많은 부분 그 경험이나 아니면 같이 즐거운 기억이나 뭐 온갖 기억을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 역시 덩달아 좋게 되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 가까이 가고 또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둘이 더 잘 할 수 있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해나가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자주 만나다 보면 야 이게 우리 만나서 뭐 하지? 하고 만나서 같이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당구를 친다든지 뭐 산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산에 가면서도 우리가 고등학교 동기들이 한 달에 두 번, 둘째 토요일, 넷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이제 산을 가는데 역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4시간, 5시간 동안 친구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알고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대비하고 또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을 알고 내일과 소통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잘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 읽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어려운 책을 잘 읽는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오늘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일어나는 일의 어떤 배경은 뭔지 뭐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꺼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것이 내일은 하나의 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일이 되면 옛날 것이 됐으니 오늘 일어나는 일이 내일 옛날 일이 됐을 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호기심을 가꾸자 하는 쪽에 어떤 의미를 갖는 리드웰 그 영역이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영역은 가장 잘 실천할 수도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과연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웨어웰은 문자 그대로 잘 입는다는 건데 우리가 명품 옷을 유행에 따라서 입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정하게 입는다. 근데 단정하게 입는다는 뜻은 자신을 단정하게 가꾼다는 건가요? 우리가 사회 천연병 시절에 용모 단정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편한 게 좋은 것이다. 아니면 익숙한 어떤 그런 옷이 좋은 옷이다. 이런 인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갔을 때 과연 주변과 잘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러한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게 자신을 가꾸는 게 그 어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으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최근에 한 모임에 안내가 왔는데 우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생각 없이 봤는데 그 초청을 하는 사람이 그 초청 말미에 장소에 어울리는 그런 복장을 권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며칠 전에 받은 그 초청장이었는데 그래서 웰 에이징 운동의 실천적 영역에
잘 단정하게 입자 하는 것을 포함을 시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10월 20일에 이제 제가 얼떨결에 웰 에이징 실천운동 준비 이제 준비 책임을 맡다 보니까 지난 10월 20일에 웰 에이징 캠페인 어떤 실행안이라고 그럴까요? 실행 계획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여기 나와 계신 차은봉 장관님을 포함해서 몇 분의 추진위원회 분들께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차 장관님의 어떤 피드백 커멘트가 지금 당신이 그런 제시하는 웰 에이징 운동의 실천적 과제는 어떤 노인의 정신적 행복에 어떤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노인의 정신적 행복의 그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행복을 어우르는 캠페인으로 어떤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인 조성남 박사님은 캠페인 실천 영역이 너무 잘 먹고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잘 입고 그다음에 어떤 즐거울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가고 등등 하는 것이 너무나 개인과 주변에 한정되어 있는데 1,000만에 육박하는 노년 인구에 영향이 미치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 목표 집단이 확대돼야 되겠다. 그런 확대된 목표 집단을 대상으로 어떠한 캠페인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이 됐던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차은봉 장관님은 사회 안전망의 어떤 그런 확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관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어떤 안정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적인 행복이 어떤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의 어떤 필요성을 저도 적극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남 교수님도 사회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사회학을 깊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그것이 과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 또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할 가치가 있다면 그런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과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서 역시 조선남 교수님의 어떤 코멘트도 저도 아주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 장관님과 조성남 교수님의 그런 코멘트를 실제 웰 에이징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 주체지요. 그 주체인 동아시아 노인복지연구소에 한번 역량과 한번 비교를 해서 그런 역량이 우선 이런 두 분의 어떤 우려나 컨선 아니면 제안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먼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들의 어떤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역량 평가를 해보면 분명히 어떤 영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목표 집단 타겟 그룹을 확대하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드레스 할 수 있는 강점이 분명히 노인복지연구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 복지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을 역임하셨던 그런 차은봉 장관님이 계시고 또 사회학적으로 우리 김익기 교수님이나 조성남 교수님이나 광묘성 교수님, 그 다음에 실제 사회 사업을 하는 우리 저 윤정숙 사무국장님, 그 등등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아노인복지연구소가 어떤 그 웰에이징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이게 아마 저 같이 고민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려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강점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강점은 우리 연구소 구성원들은 대부분 어느 뭐 제가 70대 중반이니까요. 대개 이제 65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 적지 않은 분들이 65세 이상의 연령에 다다랐고 또 젊은 분들도 나이는 아직 뭐 3, 40대라고 하더라도 종사하는 일이 그러한 노인 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의 구성원과 캠페인의 어떤 목표 집단에 연령적인 일치가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실천 과제는 실천 목표는 어떤 뜬금없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제시하는 메시지에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다. 하는 이런 강점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 동아노인복지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약점은 그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아니면 경제적으로 수입이 단절이 되어서 현재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참 빠듯한 분들, 이런 상황에 처한 노년층에게 우리가 직접적인 어, 영향입니다. 영향을 주는 어떤 수단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우리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셔널리티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약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년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 중에 1,000만이라는 그러한 불특정 다수의 그런 목표 집단에 개개의 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억세서빌리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아노인복지연구소의 연구소 그 회원들이라면 회원들 사이에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나를 축으로 한 캠페인이 가능하겠지만 노인복지연구소 차원을 벗어나서 1,000만의 어떤 노년층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 고민을 그 목표 집단에 제시하는 그런 접근성은 없고 그다음에 또 설사 그런 운동을 시작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할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노인 복지 문제, 그 다음에 노인 행복해지기 위한 것은 앞으로 젊은 연령도 계속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웰에이징 운동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는 데 반해서 이게 일과성 운동으로 그쳐지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운동이 지속성을 가지고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진되는 어떤 캠페인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성과를 우리가 평가를 해봐서 이것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조직도 우리는 동아시아 노인복지연구소는 갖고 있지 못하고 하물며 이 조직을 뒷받침할 재정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강점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실제 실행 단계에서의 약점으로 인해서 일단 그 시작은 개인 차원에서 사적 차원의 실천 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아까 차장관님 말씀하신 어떤 경제적 행복이라든지
조성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확대된 어떤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그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과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숙제로 남겨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웰 에이징 운동이 출범되기 될 때까지의 우리가 지나왔던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20일에 웰 에이징 운동 그 프레임워크를 준비위원회에 제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날 그 온라인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차장관님, 조 박사님 두 분의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분의 피드백을 그게 감안된 웰 에이징 운동 추진 계획안이 오늘 제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까 김익기 교수가 저를 소개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그 동아시아 노인복지연구소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다 다듬어진 추진 계획으로 채택을 하고 이제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 공식적인 출범이 되는 날은 아직 우리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잠시 좀 미팅에 먼저 들어와서 차장관님, 김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러한 공식적인 출범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 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오늘처럼 온라인 상으로 할 거냐 하는 것도 역시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어느 장소에 모여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오프라인 이벤트가 된다면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동아노인 복지연구소 회원으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우리 그 웰레이징 캠페인에 관심을 갖는 그런 뭐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중 매체라든지 아니면 학계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을 테니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웰레이징 운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면 그에 이제 논의돼야 될 상황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웰에이징 운동을 론칭하는 것이 우리 단기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이 된 이후에 중장기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중장기 목표로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그걸 셋업을 하기 위해서 운동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측정된 그러한 성과를 어떻게 기록화할 거냐.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 웰에이징 운동을 만약에 노년층 전반으로 확대된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노년층 전반이나 대한민국 사회 어떤 그 전반으로 확산을 된다고 하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산업계도 있을 것이고 학계도 있을 테니 이런 산업계와 학계와 같이 아울러서 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그 운동으로 이제 확대해가는 그런 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슈들을 논의하고 실행을 하려면 인적, 물적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예산과 현재 상설 기구나 아니면 물리적인 오피스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것은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한 생각을 정리해 본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